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눈썹 정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부 관리의 첫째 조건, 바로 복장 및 위생, 관리사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활동지에다가 피부 관리사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이 어떤 거에 대한 건지를 한번 작성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관리의 바로 첫 단계인 바로 뭡니까? 그렇죠. 피부 분석하기. 피부 분석을 함으로써 나와 내 고객의 피부 타입을 알고, 그리고 그 피부 타입에 맞는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피부의 첫 단계인 클렌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클렌징은 국가자격증에서 테크닉적으로는 처음 시도를 하고요.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클렌징은 그 사람의 피부의 어떤 화장의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노멀하게 색조 화장이 안 되는 피부라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품을 도포를 하고 3분 이내에 클렌징을 하는 것을 많이 독려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자격증 시험을 치실 때도 클렌징 단계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고, 안면 클렌징은 3분 이내에, 나머지는 해면이라든지 온스포 그리고 토너를 이용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국가자격증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오버하는 것은 감점 사유가 되고요. 시간을 딱 맞추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불안정하시다면은 작업 시간은 정해진 시간의 90%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분짜리의 작업 시간인 경우에는 9분, 그리고 15분짜리는 한 1분 30초 전에 마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작업을 마치거나 너무 늦게 작업을 마치면 감점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샵에 와서 총 관리가 1시간 반인데 내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것 같으면 고객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늘은 케어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때쯤 맞추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하고 고객의 자신의 어떤 시간 타임을 좀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매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피부 관리사의 자세, 그 다음에 피부 분석표, 클렌징 다 이해하셨죠? 네.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테크닉적으로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눈썹 정리. 눈썹 정리는 5분입니다. 5분 만에 눈썹 정리 할 수 있나요? 네, 바로 한쪽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 우리는 양쪽의 눈썹을 다 정리를 하시겠지만 시험장에서는 한쪽만에 할 줄 아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하고 왼손잡이는 왼쪽을 하라고는 합니다. 실제 모델들은 눈썹 정리를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하지 않고 조금 덥수룩하게 눈썹을 기르셔서 가셔야 됩니다. 정리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눈썹 털이라든지, 그리고 이과제 제모에서 나오는 다리털 같은 경우에도 제거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감점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모델 선정을 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 손 크기에 맞는 친구, 목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고, 여드름이 심하면 안 되고, 특히 만 14세
이상인 친구들, 그죠? 그 상태에서 눈썹과 다리털이 길러져 있는 친구들을 구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델을 적어도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 놓으시면 친구한테 미리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셔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무리 없이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썹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의 모델을 데리고 눈썹 정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메이크업 시간에는 어때요? 얼굴형에 따른 눈썹 모양이 다 있죠? 뭐 기본적인 표준형 눈썹이라든지 뭐 직선형 눈썹이라든지 각진 눈썹이라든지 아치형, 상승형 이 얼굴형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에 맞는 눈썹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 관리에서는 눈썹을 그 사람의 본연의 눈썹을 그대로 살리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모델의 얼굴형에 맞는 예쁜 눈썹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의 눈썹 정리를 어떻게 행하느냐? 먼저 기본적으로 손소독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넘을 때는 항상 손소독을 합니다. 70%의 알코올을 가지고 스프레이형의 분사를 하셔도 괜찮고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손을 닦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눈썹을 하기 위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세팅을 할 때는 선생님이 그 자료에 사진에도 올려놨지만은 눈썹 브러쉬, 눈썹 가위, 눈썹 쪽집게, 그 다음에 눈썹 칼을 이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티슈를 깐 상태에서 가지런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썹 정리할 도구들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알코올을 이용해서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눈썹 정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한번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을 얼굴을 보고 자기가 정해놨지요. 내가 오른쪽에 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건지 정해진 상태에서 먼저 눈썹을 가지런하게 눈썹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어줍니다. 이때는 눈썹 털 낳는 방향대로 빗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눈썹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이 앞머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하얀 곡선을 띠기 때문에 위로 빗어주고 아래로 쓸어내리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헤어 커트 할 때 눈썹이 아니죠, 머리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한 번씩 빗어주고 그 다음에 동일선상에 동떨어지게 딱 커트를 하셨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눈썹도 짧지만은 눈썹 털 낳는 방향대로 눈썹을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빗어진 눈썹을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눈썹 가위를 이용을 해서 눈썹 모양의 본연의 모습을 살리면서 튀어나온 부분에 눈썹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눈썹 가위를 잘라주실 때는 눈썹 브러쉬를 대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미숙하게나마 혹시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눈두덩이를 가위로 찝는 행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델한테는 엄청난 통증도 유발하고 시험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썹 털을 자르시되 이 눈두덩이에 살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 가위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됐을 때는 감독관 입회하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쪽집게를 이용해서 눈썹 털 낳는 방향대로 텐션을 주어서 뽑아주는 겁니다. 텐션이라는 거는 피부를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눈썹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눈썹 털 낳는 방향대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하실 경우는 오른쪽으로 뽑아주시고 왼쪽에 하실 거면 왼쪽으로 뽑아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왼쪽으로 내가 잡았는데 이렇게 뽑아주면은 눈썹 털 반대 방향으로 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관이 왔을 때는 눈썹 털 낳는 방향대로 텐션을 주어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끝나면은 이제 최소 3개 이상을 뽑으라고 하거든요. 3개 이상을 뽑으라고 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베드가 보통 한 5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감독관 한 분이 보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5분 동안에 눈썹 정리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막 한 사람한테 막 3번씩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거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다 뽑은 상태에서 얼추 이제 굵은 털이 다 뽑히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눈썹 칼을 가지고 떼서 털 반대 방향이든 털 방향이든 이제 눈썹 칼을 이용해서 나머지 잔털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위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이제 하긴 하는데 열어 놓으시고 소독해서 놓으셔도 괜찮거든요. 너무 또 떨리면은 이걸 빼다가 베이는 친구들도 제가 봤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 놓으셔도 괜찮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거면은 이렇게 조금 손을 고정을 하셔가지고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눈썹 칼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모가 다 끝났으면 눈썹 정리가 다 끝났으면 털의 제거가 다 됐으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딩젤, 진정젤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로에 젤 같은 것이 이제 시험 재료 품목에 있죠.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스파츌라에 떠서 그 수딩젤을 내 눈두덩이에 바르는데 이때는 손으로 바르기보다는 면봉을 이용해서 제모한 부위에만 수딩젤을 올려놓으면은 피부에 붉음증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썹 정리 5분을 마치게 되면은 또 눈썹 정리에 대한 한 과제가 끝나게 됩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는 눈썹 정리가 업무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은 고객들이 눈썹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내추럴한 눈썹도 있지만은 또 대다수가 특히 조금 40대 이상인 분들 보면은 눈썹이 옅으셔가지고 세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눈썹 문신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잔 눈썹만 정리를 해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눈썹 정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그 과제에서 다시 한번 눈썹 정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눈썹 모양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